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면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면, 오늘의 뉴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2000년 10월 12일, 단 1분 만에 세계 최강 해군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예멘 남부 아덴 항구,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항구는 평온했습니다. 알매기 울음소리, 파도 소리, 일상적인 항구의 아침이었습니다. 보급을 마친 USS 코울은 다시 임무해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조원 293명,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USS 코울,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DDG-67, 당시 세계 최강 해군이라 불리던 미국의 자랑, 최첨단 위상 배열 레이더,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ALAX 근접 방어 시스템, 함포 체계, 그 어떤 위협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척의 소형 보트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연료를 보급해주는 작업선처럼 보였습니다. 승조원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판 위에서 손을 흔드는 두 명의 남자,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폭발, 강철로 만들어진 9,000톤급 구축함의 함체가 순간적으로 찢어졌습니다. 가로 12m, 세로 6m의 구멍이 뚫렸고 배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기관실이 침수됐습니다. 전력이 끊겼습니다. 불길이 내부를 집어삼켰고 승조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갑판에는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정신은 끊겼습니다. 동료를 찾는 절규,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항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17명의 미 해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구축함은 단 1분 만에 항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의 질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보트 한 척이 1조 원짜리 구축함을 멈춰 세울 수 있는가? 그날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비싼 무기가 항상 강한 것은 아니다. 전쟁은 가격이 아니라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 사건 이후 전쟁의 방식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테러 조직들은 깨달았습니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비용 게임은 이길 수 있다. 싸구려 자폭보트, 소형 무인기,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저가 공격수단, 이런 위협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이를 막기 위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일발에 수억,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몇 발만 쏘면 미사일 비용이 이미 공격자보다 더 커지는 구조.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미군 전략가들이 올머리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비대칭 위협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더 비싼 미사일을 개발하면 해결되는가? 아니다. 문제는 비용 구조다. 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때 나온 해법의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싸게, 정확하게, 많이 막는다. 값싼 위협에는 값싼 방어로 맞선다. 하지만 정밀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무기, 그 해답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2000년대 중반,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는 한 가지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70mm 로켓탄에 정밀 유도 장치를 결합한다. 헬기와 전투기가 쏘는 기존 비유도 로켓을 스스로 목표를 추적하는 스마트 무기로 바꾼다. 이름하여 LOGIR, 저비용 영상 유도 로켓. 이름 자체가 이미 목표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비용, 그러나 유도, 그러나 정밀. 여기서 한국이 합류합니다. 한미 공동개발, 기술을 나누고 이용을 나누고 성과를 나눈다. 미국과 한국의 연구진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은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이 무기가 완성되면 비대칭 위협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미국은 이 시기 이라크 전, 아프가니스탄 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한 해 국방 예산의 절반 이상이 두 전쟁에 소비됐습니다. LOGIR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수차례의 예산 검토 끝에 미 국방부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미군의 즉각적 전략 필요와 맞지 않는다. 미국은 손을 뗍니다. 미국이 포기한 기술, 대부분의 나라는 이 시점에서 멈춥니다. 예산이 끊겼고 파트너가 사라졌으며 기술적 난제는 여전히 단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2012년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단독 개발을 선언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참고와 선례도 기술 이전도 없습니다. 미국이 중단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직 자체 기술로 처음부터 다시. 핵심 과제는 하나였습니다. 70mm라는 작은 로켓 안에 영상 추적 기술과 유도 장치를 모두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기술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전방 탐색기는 적외선 영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비행 중 끊임없이 방향을 보정하며 목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로켓 안에서 모든 것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판단하며 작동해야 합니다. 빠른 속도, 작은 크기, 낮은 비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했습니다. 수백 번의 테스트, 수많은 실패, 다시 테스트. 연구진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시뮬레이션. 실패한 탄두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다시 쏩니다. 왜 빗나갔는가? 어디서 추적이 끊겼는가?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답이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 기술은 영원히 사라진다. 그 말이 다음 날 아침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 질문들이 쌓이고 쌓여 4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미국 LOGIR 개발 완료. 처음 단독 개발을 선언한 날로부터 4년. 미국이 포기한 기술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그 긴 여정의 끝에서 미궁이 태어났습니다. 70mm 직경의 로켓, 길이 1.6m, 무게 9kg, 헬기 한 대가 한 번에 최대 7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로켓은 목표를 스스로 찾고 추적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전쟁에도 경제학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냉전 시대도 그랬습니다. 더 많이 만들고 더 빨리 보충하는 쪽이 결국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기 5천만 원짜리 자폭보트를 보냅니다. 우리는 2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쏩니다. 몇 발만 쏘면 미사일 비용이 이미 공격자보다 더 커지는 구조. 이 싸움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빠르게 고갈됩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소모전입니다. 그리고 이 소모전을 끝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비궁은 이 방정식을 바꿉니다. 비궁의 발당 단가는 수천만 원 수준. 기존 공대지 미사일의 수십 분의 1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밀 영상 유도, 이동하는 소형 표적도 끝까지 추적합니다. 헬기 한 대가 수십 발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지정하면 이후는 비궁이 스스로 추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수십 척의 자폭보트로 밀려온다면 기존 시스템이라면 미사일이 먼저 바닥납니다. 비궁이라면 헬기 한 대가 한 번의 출격으로 수십 개의 표적을 예압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다, 정밀하다, 하수 표적에 대응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무기. 그게 비궁이 가진 진짜 가치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무기도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숫자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전장의 모습이 다시 한번 바뀌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전쟁의 주인공이 됐고 자폭보트가 해상 전략의
핵심이 됐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싸고 더 작은 무기들이 현장을 지배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합니다. 이란이 지원한 소형 드론과 자폭 보트가 중동 해역을 누빕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수천 달러짜리 드론이 수백만 달러짜리 장갑차를 격파합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USS 콜의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다시 같은 질문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비대칭 위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때 다시 떠오른 이름, 미군. 한국 해군과 육군의 질사격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조용한 사격장, 헬기가 낮게 비행합니다. 표적이 빠르게 기동합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속도를 높입니다. 한 발, 명중. 또 한 발, 명중. 표적이 사라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표적, 또 다음 표적. 빠르게 기동하는 소형 선박. 급격히 방향을 틀어도 미군은 놓치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표적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전부 명중. 이 성능 앞에서 누구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방산 수출 논의가 시작됩니다. 중동 국가들, 동남아시아, 유럽, 비대칭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한국의 연락을 취해옵니다. 그들이 묻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비군,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까? 한국이 포기하지 않아서 생긴 질문입니다. 이제 비공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국은 하나의 통합된 전장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전무 K239, 전무 광역 정밀 타격, 최대 290km 사거리 위성 유도 정밀 로켓으로 광범위 지역을 정밀 제압합니다. 폴란드가 수조 원 규모를 이미 계약했고 루마니아와 중동 국가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천무가 불을 뿜는 곳에는 적의 보급선이 사라집니다. 대군 KSAAM 함정 근접 방어, 함정에서 발사하는 단거리 대공 미사일, 적어도 위협, 순항 미사일, 헬기를 막아냅니다. 해상 방어의 마지막 방어선, 적의 미사일이 함정에 닿기 전에 해공이 먼저 닿습니다. 비군 로저, 저비용 정밀 대응, 헬기에서 발사하는 저가 정밀 유도 로켓, 소형 표적, 비대칭 위협, 다수 표적 동시 대응, 전장의 빈틈을 메우는 열쇠, 타격하고 방어하고 대응한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장을 설계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제는 묻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다음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 질문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이 그 자리에 올라섰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포기했을 때 한국도 포기했다면, 예산이 끊겼을 때 개발을 중단했다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 돌아섰다면 미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도 완성하지 못한 기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간, 그 안에서 묵묵히 완성해냈습니다. 영광은 화려한 곳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실험실,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그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를 몰고 유럽의 벌판을 누비고 K9 자주포가 중동의 사막에 자리를 잡으며 천무 로켓이 폴란드의 하늘에 궤적을 그립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선택. 그리고 비공은 바다 위 자폭 보트의 시대에 맞선 가장 현실적인 해답으로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섭니다. 작지만 정확하게, 저렴하지만 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만들었다는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은 나라, 완성한 나라. 그 나라가 결국 선택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위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폭 보트가
또 다른 드론이, 또 다른 비대칭 전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위협에 맞서는 해답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기술을 완성한 나라, 결국 선택받는다.